네, 이번 시간은 직접 발굴해낸 종목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이익원 지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아래로는 2200포인트, 위로는 2500포인트. 위로 2500포인트가 작년 8월, 그리고 작년 12월에 두 번 도달했었죠. 그리고 올해 1월 말에 2500포인트 부근까지 도달했지만 2주째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앞서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CPI 경계감 확대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 MOM 기준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CPI에 대해서 미국 금리 2년물, 10년물 모두 상승하면서 반응하고 있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상승을 했고, 반대로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약세 전환이 더 추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미래 주가는 예상되는 EPS, 실적, 그리고 멀티플의 곱인데요. 최근까지의 상승 종목들은 실적 추정치, 그러니까 EPS의 상향보다는 미래 이익을 당겨오는 멀티플 밸류의 상승으로 주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금리가 하락할 때는 유리한 상황이지만, 지금처럼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CPI 경계감이 확대될 때는 금리 반등 구간에는 프리미엄을 축소시킬 수 있는 부작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까지 상승세를 이루었던 EPS의 상승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멀티플 밸류에이션의 상승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CPI의 발표, 그리고 CPI 구성 비중 조정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리 하락 안정의 확인이 필요한 시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CPI 발표 이후에 그 다음 날 소매 판매, 소매 관리도 발표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지수, 그러니까 경기에 관련된 소매 판매나 소매 관리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전달에 비해서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MOM 기준으로 예상치 이전 달이 마이너스 1.1%인데 이번 달 예상치가 1.6%고, 소매 관리 또한 이전 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인데 비해서 예상치는 플러스 0.6%입니다. 이는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다라는 의미인데, 금리 상승을 더욱더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금리가 하락 안정을 할 때까지, 또는 고점을 확인할 때까지 종목을 선정할 때 또는 섹터를 선정할 때 있어서 멀티플 밸류보다는 EPS, 실적의 가시성으로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CPI를 앞두고 지금 경계감이 짙은 시장인데요. 어떤 멀티플보다는 EPS로 종목을 좀 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자화전자입니다. 네, 자화전자요? 네, 네, 어떤 회사인가요? 대표적인 카메라 부품 생산업체죠. 특히 손떨림 보정 부품 OIS를 글로벌 핸드셋 업체, 삼성, 애플에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 올해 기사를 통해서 올해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고배율 줌, 그러니까 카툭-T 카메라 툭-T 이슈를 줄인 폴디드 카메라 채택 예상되는데요. 최근에 삼성의 플래그십, 가장 최근 플래그십 모델이죠. 스마트폰 갤럭시 S23 울트라로 밤하늘 달을 당겨서 찍은 영상에 일론 머스크까지 댓글을 달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클로즈업으로 100배까지 확대가 가능한 기능, 이게 폴디드 줌인데요. 이렇게 줌을 당겼으면 조금의 손떨림, 미동에도 크게 초점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존의 OIS 액추에이터 방식이 변경되는, 기존의 스프링 방식보다는 볼 가이드 방식으로 부동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때문에
LG 이노텍 그리고 자와전자의 볼가이드 방식이 일본의 알프스 미쓰미의 스프링 방식을 대체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미 이러한 공장의 증설 그리고 기사의 가시화로 나타나였기 때문에 올해는 이러한 기사들이 실적으로 확인되는 한 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손떨림 보정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자와전자 회사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어떤 모멘텀이나 실적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네. 관련된 기사에 따르면 애플이 올해 신규 모델의 폴디드 줌을 한 개 모델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2개 모델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통 애플이 한 해에 신제품을 3개 모델 정도로 출시하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글로벌 2억 대 정도가 판매됩니다. 그중에 가장 판매량이 높은 모델에 올해 처음으로 폴디드 줌이 채택되고 거기에 LG 이노텍과 자와전자의 OIS 액추에이터 모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미 작년에 애플이 자와전자 OIS 공장 7사를 진행했고요. 1910억 투자 캐파 증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증설 이후에 가동과 실적 발생은 올해 2분기 시작이 되고 3분기에 본격적인 매출이 반영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매출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프로맥스향 폴디드 줌 액추에이터 공급 비율이 LG 이노텍 7, 자와전자 3이다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자와전자가 5대5까지 올라왔고 이제는 자와전자가 7, LG 이노텍이 3 이렇게 역전됐다라고 루머가 무성한 상황인데요. 저는 이러한 루머에 흔들리기보다는 이미 삼성향으로 OIS 액추에이터 레퍼런스가 있고 애플 향으로는 없던 매출액, 신규 이익이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익의 폭을 염려하기보다는 증익의 방향성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자라는 게 포인트고요. 이 애플이 보통 글로벌 2억 대를 판매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한 개 모델에 적용되게 된다면 6, 7천만 대, 2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5억 대 정도가 판매되게 되면 거기에 모듈 곱하기 비율 곱하기 OP 마진을 계산해 보게 된다면 작게는 500억, 크게는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의 추가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아이폰 한 개 모델에 적용하고 내년에 2개 모델에 적용하고 이러한 실적의 방향성은 이 증익 폭의 문제보다는 올해의 이익이 최대 이익이 될 거고요. 내년의 이익은 올해 이익을 한 번 더 경신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삼성이나 애플 제외하고 중화권 업체까지 폴디드 줌 경쟁에 가세한다면 이는 멀티플 상승 요인도 되기 때문에 최근 미국채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에 초점을 맞출지 실적에 초점을 맞출지를 관심 가져야 되는데 실적의 가시성적인 면에서는 분명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실적이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애플 쪽으로 이제 손떨림 보정 부품이죠. 2분기에 매출이 시작돼서 3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오늘 자와전자에 대해서 설명과 전망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이익원 지점장님 오늘도 전화 연결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